안녕하세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정미라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과 최소 성취 수준 지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마도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을 세분화하는데 좀 더 집중된 교육을 하지는 않았는가 좀 성찰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이제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책임 교육 체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도입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영어과 최소 성취 수준 지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이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학력 보장법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유초, 중, 고 모두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배워야 될 어떤 학습 내용이라든지 역량을 성장시켜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는 바로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마련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도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체제도 만들어야 하지만 또한 각 과목에 최소한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시 기초학력과 최소 성취 수준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이다 라고 하는 이 측면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를 제시하고 있죠. 자, 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충족시키는 학력을 바로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은 무엇일까요? 자, 각 과목의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범위에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 수준을 바로 최소 성취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과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학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는 기초학력 보장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우리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다 라고 하고 이를 학교장이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교육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학교 지원 교육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이 친구들에게는 각 학생들의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최소 성취 수준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된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는 바로 이 친구들이 미도달되었을 경우에 보충 이수 과정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내년도 입학생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모델을 보시면 바로 이 책임교육 측면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입학생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에 있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반드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목의 이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 전체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만 출석을 하면 학교에서 그 학년을 진급한다라고 하든지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학업 성취율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각 과목별로 과목 출석률과
각 과목별의 학업 성취율이 적정 수준에 도달이 되었을 때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을 해서 학업 성취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보장 지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 도달한 친구에 대해서 바로 학생들을 이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최소 성취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기존 현행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 등급하고는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2등급이다라고 하는 점은 60% 미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5년도에 자, 내년도에는 지금 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만 25년도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등급의 개념이 바뀐다. 이제는 성취 수준 40% 이상, 60%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이다라고 지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0% 미만의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I 등급을 받게 되겠죠. 자, I다라고 하는 것은 incomplete 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이수했다라는 것이죠. 미이수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영어과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진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최소 성취 수준의 어떤 진술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어도 25년 전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최소 성취 수준은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내가 이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문항을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우리 영어과는 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최소 성취 수준과 문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먼저 최소 성취 수준을 고민하기 전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성취 기준, 각각의 우리가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평가 목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평가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교과의 내용, 그죠? 그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내가 어떤 평가를 할 건지, 바로 그것의 목표를 우리가 평가 목표라고 하죠. 따라서 예를 들어 보면 듣기에서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의 내용, 여러 국가의 음식, 축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이게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내 수업의 내용이죠.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주제와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가 평가의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 요소다라고 하는 측면은 앞에서 말한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가 결합을 해서 축제에 관한 대화 주제 파악하기, 축제에 관한 대화 요지 파악하기가 평가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영어과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은 최소 성취 수준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 22년도 전까지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선생님들. 그런데 2019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바로 내용들을 잠깐 살펴봄으로 해서
지금 22년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최소 성취 수준을 진술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에 대해서만 바로 성취 수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하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준 A, B, C, D, E 5단계로 나누기 위해서 그 항목을 글의 수준, 즉 글의 길이가 어떤지, 두 번째는 글의 제시 방법. 자, 글을 그냥 한 번에 읽고 간다든지 한 번에 듣고 간다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듣는다든지, 다음에 세 번째는 어휘와 언어 형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예시문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든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간단하게 구분을 하고요. 수행의 정확성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취 기준에 있어서 기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기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의 수준에 있어서는 A, B 수준에 있어서는 길고 복잡한, 길고 복잡한 이러한 용어들이 들어가고요. C에 있어서는 성취, 지금 현재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취 수준 D에 있어서는 짧고 단순한, 그리고 성취 수준 E에 있어서는 매우 짧고 단순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글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반복해서 듣는 그 수준 이하, 즉 D 수준, E 수준에 있어서는 반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어휘와 언어 형식에 있어서는 주어진 어휘와 예시문을 참고하여는 D 수준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정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수행의 정확성 정도가 평가에 있어서는 아마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성취 수준 A는 정확하게, 성취 수준 B는 비교적 정확하게, C는 대략적으로, D는 부분적으로, E는 극히 부분적으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읽기도 비슷하죠.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쓰기로 한번 가볼까요? 쓰기에 있어서도 글의 수준, 글의 제시 방법, 어휘와 언어 형식, 수행의 정확성 정도 다 비슷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정보는 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에 좀 작업을 했던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정보가 가장 최신본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감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성취 수준 A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수준 A는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자, 저 파란색 글씨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지식이나 기능에 해당하지 않죠. 바로 태도입니다. 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개정교육과정 안에서의 성취 수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식, 기능, 태도 이 세 가지 영역이 고르게 바로 진술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습 동기를 가지고는 태도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에 지식 측면에 있어서는 길고 복잡한 말이나 대화. 자, 다음에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라고 하는 부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식, 기능, 태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도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수준별로 구분을 짓기보다는 참여하는 아니면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진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 수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듣기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길고 복잡한 말이나 대화. 자, 다음에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C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학습 동기를 가지고 다음에 C 수준에서는 그냥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성취 수준 C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자, D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는 학습 동기 똑같죠. 다음에는 짧은 말이나 대화입니다. 자, D 수준부터는 짧은 말이나 대화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가 들어갑니다. 이 수준, 최소 성취 수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찬가지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이 동기 측면은 지금 A, B, C, D, E 모든 수준에서 똑같이 진술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짧은 말이나 대화라고 이제 여기서는 언급을 했지만 매우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최소 성취 수준 2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직 의미를 듣고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단어라든지 일부 어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하기도 비슷하죠. 자, 말하기에 있어서도 일단 텍스트의 길이를 보고 있죠. 텍스트의 수준이 짧고 단순한 대화와 글. 그런데 이제 말하기 기능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실 사항이요. 말하기는 표현 능력에 해당하죠. 따라서 표현 능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취 수준 A, B, C, D, E에 있어서 이 텍스트의 수준은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죠. 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지만 기능 파트에 있어서는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A 수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세부 정보를 설명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B 수준을 한번 볼까요? B 수준에 있어서는 간단한 문장들을 연결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포인트죠. 자, 다음에 C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수준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세부 정보를 설명하고 대략적으로가 들어오죠. 자,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로 진술이 됩니다. D 수준을 한번 볼까요? D 수준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세부 정보를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다가 포인트죠. 자, 이제 최소 성취 수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성취 수준에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세부 정보를 설명하고 단편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이게 말하기입니다. 읽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 B, C, D, E 수준에서의 학습 동기는 똑같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의 수준과 기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지금 A, B, C, D, E 수준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텍스트의 수준에 있어서는 A와 B가 같죠. 길고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을 하는데 A 수준에 있어서는 그냥 한번 보는 거고요. B 수준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C 수준에 있어서는 그냥 바로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를 읽고까지가 제시가 되고요. D 수준부터는 수준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짧은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D 수준, E 수준에 있어서는 쉬운 어휘와 어법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능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수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B 수준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C 수준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D 수준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 수준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쓰기는 어떨까요? 쓰기는 아까 먼저 살펴보았던 그 말하기와 또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텍스트의 수준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짧고 단순한 대화나 글을 반복하여 읽든지 아니면 그냥 듣고 읽던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두고 있죠. 정확하게 라고 하는 것이 A 수준, B 수준은 비교적 정확하게,
C 수준부터는 생각해 보실 것이 예시 표현을 활용하여, 자, 우리 C 수준부터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시 표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항 개발할 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D 수준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렇지만 예시를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야, 예시가 중요합니다. 자, 이 수준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것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로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D 수준과 E 수준에 있어서는 무엇을 잘 제공해 주셔야 되느냐? 예시를 잘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떤 독립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예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공해 줄 것이냐,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어휘, 주어진 어휘 이런 걸 가지고 예시 표현으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성취 수준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평가, 우리 채점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말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말하기에 있어서는 과제 수행도, 언어 형식, 과제 내용, 발화 능력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관찰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영상 구성 능력, 협력 및 참여, 동료 평가. 자, 이 관찰 평가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도 평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의하실 사항은 그냥 정성적인 평가다 라고 해서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아이들이 영어를 어떤 식으로든 구성을 해 가면서 참여하는 모습들을 평가해야 된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자체적으로 영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죠? 옆에서 넛지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아이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영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관찰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최소성취 수준의 어떤 진술문을 가지고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 문항의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항이 완벽한 문항이다, 아주 표준적인 문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문항들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점이죠. 아이디어만 좀 얻어보실까 봐요. 자, 먼저 1번 듣기를 한번 볼까요? 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좋아하는 차로 적절한 거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대화가 나갑니다. 자, 디저트 할래?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했어요? 그린티로 한다, 녹차로 한다. 그랬더니 네, no problem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녹차 사진을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른 언어적 표현을 몰라도 핵심 어휘,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이해하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특정 어휘라든지 특정 어구를 가지고 힌트를 삼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대화를 듣고 손님이 주문하는 음식을 쟁반에 담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스크립트를 잠깐 볼까요?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grilled fish and an oriental salad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grilled fish와 oriental salad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요 단어만 들으면 되는데 심지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A grilled fish and an oriental salad, thank you.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이런 대화문에 제시를 해주는 거죠. 쉬운 문제죠. 자, 다음 세 번째 듣기 문항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화를 듣고 대화 이후 여자가 먹을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화문을 보실까요? 예, 뭐 쿠키 먹을래? 그랬더니 no thank you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some water
워터를 이해를 하면 그림에서 우리는 워터를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문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말하기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를 한번 선택을 해 보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다음 눈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그림의 순서에 맞게 보기의 문장을 배열하시오. 자, 그림을 보고 적절한 문장을 선택해서 따라서 읽을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단편적으로 a small ball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들을 보고서 그림과 매칭을 해서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말하기 수준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수준이란 채소성취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또는 우리 듣기평가 문항의 유형이기도 한데요. 다음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자, first name을 물어보고 있죠. 김이 너의 first name이야 라고 하니 그래 first name은 아니야 라고 아니야 내 first name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first name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 건데 이제 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no, it's my family name 이렇게 답을 해주는, 즉 first name과 family name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수준의 간단한 말하기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읽기 문항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지문이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로 출제하시는 그 지문의 텍스트 수준보다는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옆에 워드 클라우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워드 클라우드 안에 답이 숨어져 있죠. 즉 보기가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읽기를 하고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정답을 기록할 수 있는 형태의 읽기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인데요. 역시 지문이 짧습니다. 지문은 제가 볼 때는 3줄, 길어봤자 4줄 정도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2, 3, 4번이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는 한글로 바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는 이거는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글의 순서가 우리는 그동안 문단 수준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은 문장 수준에서의 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밑에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휘 목록을 제시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쓰기 문항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문항에 있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이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예시문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시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시문을 참고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간단하게 기록해줄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성하는 수준이 단어 하나나 길어봤자 2개 정도의 수준으로 써주는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항에서도 결국은 예시문을 참고해서 자기의 답변을 단어 하나 아니면 2개 수준 정도로 작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소 성취 수준의 어떤 진술과 문항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겠죠. 텍스트의 수준, 즉 긴지 짧은지의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기능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확성의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최소 성취 수준에 있어서의 그 정확성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의 진술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항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특정 어떤 어휘나 어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를 해주시고 예시문 아니면 어휘 목록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부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